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오늘은요, 중국의 후룬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도 중국의 부자들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어느 규모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고, 또 가구 수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소비를 선호했으며, 그리고 투자는 또 어떻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또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생각은 어떤지, 또 여행은 또 어디를 다니는지 뭐 등등 여러가지 고소득층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향후의 투자 항목은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후룬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도시별로도 가정이 부자들이 가구 수 포함해서 도시별로도 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도시별 탑10 이 숫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라든지 그리고 부자들, 특히 부자들의 분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후룬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추가 분석이나 평론은 다른 시간에 다시 녹화나 혹은 생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후룬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는 위주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2020년도 중국 부자 보고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중국 부자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룬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2월 7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내용만 번역을 해서 PPT 자료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자산 가구 수를 2019년과 대비했을 때에 네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3천만 불 이상, 우리 돈으로 약 332억 자산 규모의 가구 수는 2019년 대비했을 때 2.5%가 증가해서 8만 6천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심지어 타이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1억 위안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70억 자산 가구 수는요, 2019년 대비했을 때 2.4%, 약 13만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1000만 위안 이상, 그래도 큰 돈이죠. 17억 정도 되니까 여기는 2% 정도가 되는데, 증가를 했는데 202만 가구 정도.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는 600만 위안 이상, 우리 돈으로 10억 원 정도 되는 자산 가구 수는요, 2019년보다 1.4%가 증가를 해서 501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투자 자산만 또 가지고 보면 2019년 대비로 3천만 불 이상, 지금부터는 우리 한화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니까 332억 이상의 자산 가구 수는, 투자 자산을 한 가구 수는 54,600가구로 2.8%가 늘었고, 1억 위안 이상, 170억 이상을 투자한 가구 수도 2.5% 정도가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77,300가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기에 17억 자산 이상을 가진 가구 수에서 투자 자산을 17억 이상 한 가구는, 이게 뭐 108만 가구가 17억 이상을 투자를 했고요. 1.9%가 늘어났고,
10억 이상을 투자한 가구 수도 180만 가구, 1.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7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가구 4단계 가구 수와 맨 꼭대기에는 개인 기업가의 숫자입니다. 즉 이제 두 다른 그룹인데요. 이 내용에는 앞에서는 홍콩, 마카오, 대만이 포함됐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보면 10억 원 이상의 가구 수는 399만 800가구, 그리고 17억 원 이상 가구 수는 161만 3,450가구, 그리고 17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는 10만 7,560가구. 와우. 그리고 이거 3천만 불, 332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는요, 7만 1,270가구. 여기까지는 이제 가구 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 기업가의 자산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40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는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고도 7,200명 정도, 그리고 1조 7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은 1250명 기업가만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조 원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가는 6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기업가와 가구수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마도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나 은퇴한 간부들의 자산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다음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금방 보셨던 피라미드로 7단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제가 이걸 다시 정리를 좀 해봤는데, 가구수로만 봤을 때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합치지 않고 봤을 때에 332억 원 이상이 71,270명 정도, 70가구 정도가 되는군요. 그리고 이거 3,400억, 1조 7천억, 17조가 넘는 기업가만 60명. 물론 여기에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2020년 현황이고요. 도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4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제일 낮은 단계에서는 제가 그냥 부자 가구 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 중에 순서로 보면요, 베이징, 상하이, 홍콩, 선전, 광저우, 항저우, 닝퍼 이렇게 됩니다. 이 7개는요 계속 그 4단계에서 4단계로 4그룹으로 나눈 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순위가. 그리고 8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계속 이제 순위 변동이 좀 있긴 한데, 그 중에 여기에 타이베이를 계속 끼워 넣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그 화면으로 쭉 보시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홍콩만 제외하고, 홍콩이 약 2,000 가구가 줄어들었죠. 10억 원 이상 가구가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다 증가 추세 있고, 베이징이 역시 베이징, 상하이가 상당히 또 돈이 많고, 베이징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역시 많군요. 항저우도 상당히 돈이 좀 많고, 수저우도 돈이 좀 많은, 원저우, 수저우도 많은데, 여기 순위에는 아주 끼지를 못하나 봅니다. 광저우 역시 돈 많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17억 원 이상을 볼 텐데, 여기에도 보면 제가 이제 고급 부자 가구 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탑 10에서 순서나 순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억 원 이상에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계속해서 베이징, 상하이 같은 경우는 큰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것도 잠깐 볼까요?
여기 11,000, 베이징은 이제 10억 이상이 11,000명, 그 다음에 상하이가 9,000명, 그리고 나머지 뭐 선전, 광저우는 4,000명씩이었는데, 이쪽 17억 원에 오니까 뭐 6,000명씩, 이렇게 더 늘어났군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타이베이도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타이완이 돈 많고 특히 타이베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수치는 좀 작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그 불산이라고 하죠.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끼었는데요. 특이하군요. 예. 세 번째 단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고급 부자라고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170억 원 이상이 되는 가구 수입니다. 역시 베이징, 상하이, 홍콩, 선전, 광저우, 항저우, 닝퍼가 그 순서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급이죠. 국제급 부자가 332억 원 이상 되는 가구 수가 역시 베이징, 상하이, 홍콩, 선전, 광저우, 항저우, 닝퍼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베이징에도 이 332억 원 이상의 가구 수가 13,000 가구 이상. 상하이도 그렇고, 이거 대단합니다. 예. 고급 부자들은요, 여기서 이제 고급 부자는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고급 부자인데, 아까 17억 원 이상 되는 총 가구 수로 보면, 202만 가구가 되죠. 이 사람들의 주요 소비 항목을 좀 볼 텐데요.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고급 부자들 17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총 자산의 4.4%를 1년 동안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앞에 보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주로 많이 소비하는 게 여행, 생활, 사치품, 보건, 건강, 그 다음에 유흥, 자녀교육, 그리고 자기개발, 선물, 그리고 수집, 집수리 이런 데에 이제 돈을 자기들의 총 자산의 4.4%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봤는데요. 소비 추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 건강 위주로, 그리고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는 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먼저 향후 3년 소비 증가 계획과 향후 3년 사치품 소비 계획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17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202만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물론 전체로 다 물어보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자, 보건 건강, 향후 3년 이후에 소비 쪽에는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과 건강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것이 이제 46%, 여행의 44%, 이게 증가되는 거죠. 작년 2019년 대비 2020년에 봤을 때, 자녀교육에도 43%, 자기개발에 36%, 그리고 수집 같은 데에도 취미로 23%, 생활사치품에 22%, 그 다음에 유흥에도 한 20%, 그 다음에 집수리에 14%, 그 다음에 선물에 한 11%, 3년 동안 부자들은 이런 방면으로 2019년보다 2020년에는 더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향후 3년 동안요, 부자들이 그러면 사치품으로는 어디에 많이 쓰냐, 이렇게 예상을 물어보니까 자동차가 50%, 그 다음에 명품 시계가 42%, 보석이 38%, 의류 쪽에도 34%, 그리고 장신구 이런 쪽에도 31% 정도를 부자들은 돈을 앞으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향후의 중국 경제의 신뢰지수 증가에 대한 상황을 좀 볼 텐데요. 중국 경제 신뢰지수가 이렇게 보면 현재 신뢰지수가 경제 신뢰지수가 10점 만점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역시 2010년부터 21년은 이제 전망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19년, 20년, 특히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많이 하강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은 그나마 상승하는 쪽으로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그러면 오락과 유흥 항목에는 어떤 쪽으로 돈을 좀 더 쓸까요? 좀 짙은 주황색이 2020년이고 옅은 노란색 쪽이 2021년인데요. 예상을 좀 보면 여행에 올해는 19% 정도를 쓸 것이다. 맛집에도 한 13%, 독서 할까요? 이건 좀 설문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가족 활동 의미가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그 다음에 스파, 그 다음에 차 마시기, 애완동물, 촬영, 사진, 영상 이런 게 요즘 유행이니까. 그리고 역시 음주, 이런 쪽에 부자들이 2021년도에는 돈을 쓸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여행지를 한번 뽑아보면요, 역시 2021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로 어디를 많이 갈 것이냐, 이런 거죠. 보면 하이난 쪽에 이제 산야라는 데 아시죠? 해남도, 여기 49%, 여기를 좀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또 윈난성, 그리고 시장 자치구 티벳이죠. 그리고 말썽 많은 신장 자치구 위구르 자치구요. 그 스촨성, 홍콩, 홍콩도 계속 가네요. 그리고 마카오는 도박하러 가겠죠. 그 타이완을 간다고 하는데 이제 타이완 가겠습니까? 기업가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백두산, 그리고 항저우가 탑10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약 10년 동안 부유층과 일반인의 소비지수를 비교한 표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이 빨간색이 이제 부유층이고 좀 짙은 노란색이 이제 일반인인데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그 부유층이 소비가 많죠. 그런데 유독 2019년에는 마이너스네요. 이때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에 코로나 사태일 때는 다시 이제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쓰죠. 그래서 대부분 10년 동안 보면 7번 정도가 7회 정도가 부유층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소비를 했다, 이렇게 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들은 어떤 요리 음식을 선호를 할까요? 이것도 좀 재미있습니다. 현지 요리, 물론 이제 대부분 한 56%, 일본 요리가 두 번째 선호가 있군요. 그 다음에 광동 요리, 그 다음에 스촨과 후난 요리, 좀 맵죠. 스촨과 후난 요리가 맵다는 매운 공통점이 좀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요리, 그 다음에 맛집, 요즘 새로 이제 막 만드는 맛집도 있고요. 장수성황과 저장성 요리,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장수성과 저장성 요리도 있고요. 뷔페 요리도 많이 중국인들이 이제 찾고요. 동남아 요리, 그리고 10번째 탑10의 10번째는 이태리 요리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요리는 탑10 안에는 들지 못했네요. 향후의 중국 부동산 시장 예상인데요. 향후 2년 동안 중국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예상을 부자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안정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결국 발전을 한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데 30세 이하가 51%, 이 사람도 이제 51% 정도. 그러나 최상위 부유층에서는 56% 정도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47%고요. 현상 유지할 것이다가 37%, 예, 그리고 일부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16% 정도, 올해 말입니다. 2021년. 혹시 중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투자 성향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에 관심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 성향을 5가지로 나눴는데요. 신중형을 보면 30세 이하가 27%, 신중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또 45세 이상은 7% 정도가 신중형.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45세 이상은 좀 세게 가나 봅니다. 그래서 30세 이하가 더욱 신중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요. 제일 높은 거는 이제 온건형이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36%, 신중형은 20%, 그리고 이제 균형 위주로 이렇게 하는 쪽이 한 23%, 그 다음에 진취형, 좀 공격적이죠. 17% 정도 되고요. 급진형, 이건 뭐 아주, 이건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막무가내 뭐 막가파 투자 뭐 이런 거죠. 급진형은 한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 얘기입니다. 예, 일반인들이 아니라 부자들 얘기입니다. 향후에 중국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할까요? 예, 투자 항목 탑 10을 뽑아봤다고 하는데요. 2021년도 상황을 보면 일단 3년간 투자 증가 탑 10, 예, 이걸 보면 주택 쪽이 15%로 제일 많이 차지를 했고, 기금 14%, 고정수익 쪽이 13%, 부자들이 투자하는 곳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금에 12%, 그 다음에 저축이 11%, 주식이 11%, 예술품에도 6% 정도, 그 다음에 화폐 쪽에도 6%, 해외 투자가 6%, 그리고 상가에 4% 정도가 되고요. 감소될 거, 향후 3년 동안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쪽에 부자들이 이 탑 10 쪽에는 해외 투자를 좀 줄이겠다고 하는 게 20%나 되네요. 그렇습니까? 상가가 14%. 결국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주식이 11%, 주식 투자도 좀 감소를 하겠다. 저축이 11%, 화폐 10%, 예술품에 10%, 고정수익도 한 7%, 주택도 6%. 그러니까 어떤 쪽은 뭐 15%로 늘리고 어떤 쪽은 또 감소도 하고 뭐 이런 거겠죠. 자, 기금의 6%, 그 황금의 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10가지 탑 10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해외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모두 중국 내에 투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중장기 영향에 대한 전망을 또 후른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향후 코로나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내용을 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의 부자들은요, 77%가 건강에 대한 습관을 고치겠다, 이걸 더욱 중시하겠다, 이렇고요. 63%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가족과의 생활을 더욱 중시하겠다. 예, 코로나가 뭐 전반적으로 우리 인류의 어떤 삶을 어떻게 보면 크게 바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50%가 생활 방식도 개선하겠다. 예. 그리고 근무 방식, 일하는 방식도 좀 개선을 하겠다. 일테면 뭐 일에만 빠져 있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레크레이션이나 가족들 뭐 이런 쪽에도 더 신경을 쓰고 건강에도 신경 쓰겠다, 이런 거고요. 소비 방식도 한 33% 되는 분들은 소비 방식도 개선을 하겠다, 이랬고요. 치료, 의료 이런 쪽에 건강에 역시 또 관심이 있군요. 그래서 이런 치료 쪽에도 좀 더 개선을 하겠다.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뭐 병원을 좀 다니겠다, 이런 얘기 같죠. 뭐 생각 없다. 역시 뭐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있죠. 영향이 전혀 없다. 뭐 7%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결된 이후에 말이죠. 기업가들이 개인과 가정에 대한
생활 계획이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 코로나가 우리한테 너무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있을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52%가 가장 많은 52%가 운동에 대한 지출을 증가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겠다. 이쪽 업계에 헬스나 뭐 이쪽 건강 운동 쪽에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친구 관계를 더욱 중시하겠다. 37%. 이건 뭐 어느 나라나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소중함, 친구, 지인들의 소중함,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30%는요, 생태 환경에 주목해서 관련 활동에 참가하겠다. 기업가들이요. 제발 좀 그래주길 바랍니다. 생태 환경 제발 좀 돈만 벌지 말고 생태 환경에 투자도 하고 사회 쪽에도 투자를 좀 하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지출을 증가해서 역시 면역력을 강화시키겠다. 건강 문제를 결국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유흥비에 대한 지출을 감소하겠다. 26%. 그리고 여행비 지출을 증가하겠다. 이젠 뭐 좀 정신적인 힐링이나 건강 이런 쪽에도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이쪽 업계도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뭐 거의 여행이나 이런 쪽에 레저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중국에 계신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이쪽과 연관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16%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개인과 가족에 대한 보험, 이런 쪽에 구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수 생활비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겠다. 이건 역시 건강과 연관된 그리고 가족과 연관된 이런 쪽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의 2020년에 부자들 그리고 기업가들 그리고 4단계로 나눠졌던 가구수 그리고 도시별로 10개 탑10 도시별로 그 부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가구수 여행이라든지 레저 쪽에 그 어느 항목에 더 관심이 있는지 향후 투자는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후론연구원은요 계속해서 이런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그 후론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와 연관된 제 분석이나 평론은 녹화방송이나 생방송으로 다시 좀 요약을 해서 다른 사례들하고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허점들도 있어요. 뭐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 숫자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일단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론연구원은 결국 관변단체에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다 보니까 사실 이 목적은 뭐냐면 중국이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2020년도에 세계와는 다른 길, 발전을 했다. 이런 거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자기들만 그 성장을 제대로 했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려고 한 건데 실제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만큼 빈부격차는 커지고 이 빈부 양극화는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통계에 대한 부실 혹은 버블 이런 문제들도 또 있고요. 또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자산가들에 대한 것이 과연 포함이 됐을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쟁 차원에서도 보면 지금 중국이 중공의 모순 체제에서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후룬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뭐 통계 수치로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숫자는 절대적으로 믿는 숫자로 보지는 마시고요. 또 저처럼 여러가지 다른 왜 이럴까라고 하는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비평적인 눈으로 한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